안녕하세요. 커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에어컨 없이 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어릴 적 이런 때가 되면 친정에 있는 엄마와 둘이서 선풍기 한 대를 놓고 더위를 이겨내야 했던 기억이 선명히 납니다. 낡고 소음이 심하고 덜덜거리는 선풍기를 얻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바람을 쐴 희망으로 주곤 했죠. 저는 엄마와 함께 살아왔거든요.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었지요. 엄마는 가난한 집안의 네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항상 언니들과 오빠들의 물건을 물려받아 사용했다고 해요. 한 번도 3만 원짜리 신발, 3만 원짜리 옷과 같은 것들을 입어본 적이 없지요. 물건을 써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항상 엄마는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에게만큼은 남의 손을 타지 않은 것만 해주겠다고 다짐하였다더군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고, 게다가 더군다나 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아 커왔어요.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자라오면서 이야기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새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닐 때, 나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았죠.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어린 시절을 보내왔어요.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저는 혼자 남았어요. 형제도 없이 외동아이로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었죠. 엄마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항상 혼자였어요. 밥을 차려 먹었고 밥을 치워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고사리 같은 손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지 않는 방법을 배워나갔네요.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엄마는 대답을 피하기 쉬웠어요. 그때는 왜 나는 아빠도 없는지, 아빠가 죽었다면 사진이라도 한 장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으니 엄마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엄마와 아빠에게 응석을 부려보고 싶었거든요.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으면서 엄마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뿐이었죠.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빨리 나가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만 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무경리로 취업하여 매일 새벽에 일어나 출퇴근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제조업체에서 가장 낮은 위치부터 시작해야 했고 야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야근을 한 것이 업계에서 알려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오래 지속되는 행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던 회사가 어느 순간 문을 닫게 되어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연봉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로 일해왔는데 회사의 모든 것을 맡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기 시작하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급한 생계 문제로 다른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어 줄러시공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은 몸을 움직일수록 더 많이 벌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선택했었죠. 여성에게 적합한 일로는 줄러시공 이외에도 다른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제 손에 거기를 가장 쉬워하다고 해서 줄러시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젊은 여성이 줄러시공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어요. 부모님을 도와 방학 동안 가끔씩 짧은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알바식으로 일하는 적은 있었지만 현업으로는 경험이 없었거든요. 일당이 빨리 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제 힘이 닿는 만큼 움직이니 그대로 보상을 받아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젊고 에너지 넘치던 때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어릴 적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많이 일하셔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엄마는 날 위해 살려고 그동안 어려운 일이 없었지만 그것이 내 자부심이야. 너무 젊은 나이에 몸을 갈아 넣는 일은 피하고 싶어요. 엄마는 안아요. 늙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고생은 더 사신다고요. 너를 고생시키는 거 싫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인데 내게만 고생을 미루어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안정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과로하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싶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소소하게 마음을 정비하면서 내 건강은 내가 챙길게. 그리고 나도 친구들을 가끔 만나며 쉬고 싶은 날은 조절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네,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엄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이미 겪은 일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분명 제게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잠시 후 우연히 제게 남자랑 혼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 것이에요. 거래처 사장님이셨는데 인테리어 사업을 준비하는 분이시라고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랍니다. 평소였으면 그때의 일을 하나 더 잡았을 테지만 단호히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남들과는 달리 지내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분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항상 바쁘다 보니 남들처럼 꾸미고 치장하는데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얼굴에 도늘 스킨 로션만 바르고 다닌 터라 그저 흔한 화장품 하나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친구의 도움을 받아 첨단 생활용품을 사보기도 했어요. 제 약국 근처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그 남자는 퀴즈를 한 뒤에 짙은 눈길이 돋보이는 남자였어요. 저보다 8살 많은 사람이었지만 첫 만남부터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 모습에 홀드가 났어요. 저희는 쉬는 날마다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남자친구는 대학원을 나온 엘리트였고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어서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일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사장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다들 돈이 많아 보였지만요. 남자친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좋아하는 달에게 배움이 길고 비전이 정말 대다 같거든요. 그렇게 1년이 좀 안 들고 연애를 이어가던 중에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생기가 멈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잠도 잘 수다도 지고요. 그러던 중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집에 들어갔는데 밥냄새를 맡는 순간 헛구역질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너무 놀랐지만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가 어디까지 말하는 만큼 만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지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가 아직 결혼을 하기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걸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호빠야, 너 어떡하지?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가에 가봤는데 임신일 줄 알았는데 내 말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그는 이내 마음을 다시 잡고 자기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그 말에는 결혼을 하자는 말은 없었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곧 재판날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찌나 걱정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남자친구보다는 더 배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이 잘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거기에 뱃속의 아이까지 품고 나타나니 저를 어떻게 보실지 너무 걱정이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의 집으로 갖춰 예비 시어머니 될 분에게 최대한 정숙해 보이게 인사를 올렸더니 저를 위아래로 스쿨탑 오시더군요. 그 매서운 눈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크나 우리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가 너구나.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얌전하게 생겼네. 그래, 막노동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니?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막노동이라는. 하늘로 가자. 이 사람을 우리 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한테 말할 때는 눈을 볼 수도 없어 행패하게 생각해. 그 돈을 내게 주고 나를 사랑하니 내 눈이 건달이야? 한복대가 미행 늘었을 거야. 귀부인 오라버니가 아닌 만에하다니 꾀를 차린다 했던 줄도. 나는 드리울 줄 생각해. 신라고 밝힌 뒤풀리다. 나 둘이 그 이야기에 괴롭고 싶다는 그 비싼 아들 주겨가 주었을 거야. 모르겠지만 간에 너희끼리더라. 그 딸아무넌 기본적인 사람이고 난 그냥 퐁어린 거 알아. 미래 장모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큰일을 벌인 듯이 달려나갔어. 집에서 불편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머리도 끝을 였다. 내가 노인인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엄마도 너를 먼저 뱃속에 품고 결혼 안 했거든?
당시 네 아빠가 엄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도 몰라. 엄마는 과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자주 털어놓으셨어.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아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어. 정말 신기했어. 이야기를 듣는 도중 입덧이 멈추고 흥미로웠어. 딸은 엄마를 닮았나 보다면 나는 엄마의 이런 점들까지 닮았는가 싶더라.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 쉬웠을까? 기다렸지만 너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그 동네에 계속 지내며 눈에 띄고 애를 썼지만 결국 다시 본 사실이 없었어. 참으로 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우리는 이사를 가야 했어. 내가 중학교 때 급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단 말이야. 엄마가 느꼈을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어. 그날 밤 그 들먹음한 고백을 듣고는 잠이 오지 않았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지만 형님은 저와 다르게 형편이 여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형님에 참 많이 예뻐졌어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저는 뭐든지를 늘 열심히 했으니까요. 남편이 아직 사업을 준비 중이라 수입이 끊기면 안 됐기에 만상선까지 계속 일을 해야만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예, 너네 격에 빼준 부족은 몸에 잘 지니고 있지. 그거 하고 있어야 덜 앓는다더라. 내 몸이 자 생각하고 항상 가지고 있어. 우리 큰 애도 그걸로 떡 두꺼비 같은 우리 손자를 낳은 거 아니니 알겠지.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만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쳤고 만만검이었죠.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남편은 큰 돈을 낭비하며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냈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안 그래도 모두가 힘든 와중인데 어머님은 제 탓을 하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제 딸이 태어나면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를 욕하는 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까지 모욕을 주는 건 너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한마디 거절할 수는 없었죠. 출산으로 인해 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마음에 달랐던 게 보였어요. 다행히도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한 해가 지날수록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는데 특히 명절이면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님은 집도 잘 다녔으면서 많이 배우셨고 아들까지 둘이나 낳은 형들과 비교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우리 나무 숲에는 뜨거운 형제들이 들어왔어요. 하임이 얼마나 그립셨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손자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곧 생겼어요. 너는 내 엄마 닮아서 평판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디서 오빠들 거에 손대면 아픈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하는 행위가 어디에든 빠져들고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지만 마음이 경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동소주인이 와서 좀 쉬엄쉬엄 시험해 볼 거예요. 아니에요, 형님. 이것만 마주하고 앉을게요. 그럼 캐럴에 부탁 좀 해도 될까요? 매번 명절이 되면 거의 모든 음식 준비는 제가 해야 했어요. 제가 맏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제 딸아이에게 맨 바깥양치를 주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명절이라는 건 참 징글징글하게 싫어하지 않네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이 많이 상했죠. 하지만 그놈의 가족이라는 무엇이라고요. 저는 꼭 아이에게 가족의 울타리를 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그저 제가 겪는 고통은 혼자서 참아야 했어요. 그냥 눈 감아줄 뿐이었죠. 제가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결국 남편의 빚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전 정말 더 이상 그 뒷바라지를 할 수 없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조금이라도 주어진 월급을 타고 싶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리고 반대했던 것은 시어머니까지까지 연루되었고
저만이 비난을 받게 되었네요. 여자가 남자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게임을 한다거나 소비를 막으려 할 때 마음대로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퇴장해, 부야. 남자 기름 살려줘. 모자랄 판에 뭐, 그만하라고. 너, 나 그만해라. 이거 사 어머님. 우리 아이도 이제 점점 커가고 있고, 저 혼자 보는 걸로는 우리 가족 다 같이 먹고 사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월급을 받으면 좋겠다고 한 거였어요. 아무래니까 내가 털어 열심히 일을 하면 될 것 아니니? 왜 그렇게 어리고 약해져가지고 칭징거리기나 하는지. 현실이 어려운 것 같으니라고. 저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게으르고 약하다는 말을 잃을 짓은 적이 정말 없었죠. 어머님의 말씀은 칼처럼 가슴에 꽂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가끔씩 수입이 생기면 어머님은 역시 우리 아들이 해냈다고 하며 칭찬을 해주시곤 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어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찾지만 답답했지만 그럴수록 도망칠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10년이 지나니 이제는 인이 박혀서 힘든 줄도 모르겠고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이는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그 후로 잘 적응하여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제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느 날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무릎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불편하신 부분은 딱히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떠나신 거예요. 주무시는 동안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막혀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죠. 왜 이렇게 바쁘다며 엄마를 더 자주 보질 못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해 너무 슬퍼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이 열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다시 만나러 갔어요. 아빠를 다시 만나러 갔을 때 어느 호텔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어색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순간 아빠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우리 엄마를 만나던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저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정해주는 일이 많았던 그때 아빠는 엄마를 만나게 된 것이 할머니의 사정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게 임신했을 때 그 사정 때문에 우리 가족은 큰 혼란을 겪었죠. 저희 할머니는 엄마가 가난한 집의 딸이라고 했어요. 담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 때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너와 함께 두 돌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지만 아내가 지방 출장 다녀온 동안 선서를 허락하고 집에서 살도록 엄마가 권유했어요. 그때 정말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할머니를 계속해서 말리지 못했어요. 책임감도 없고 너무 네가 마음에 밟혀서 찾아가 보려고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그럴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 후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너와의 시간만큼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벌인 잘못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가지런히 정리하여 새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그는 20살이 된 해에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 나는 작년 봄에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던 중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연명 치료를 받고 있어. 얼마 전에 우연히 너희 엄마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어 거기로 갔었고 거기서 너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 오늘은 아빠를 만나면 정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네.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었어. 어떤 분이신지,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다 썼거든.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래? 주신 적이 있으신 거죠. 제가 결혼 직전에 할머니께서 쫓겨났던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어릴 적에는 왜 아빠 사진이 한 장도 없었는지, 어떤 아빠에 대한 이야기도 일치하지 않았던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딸을 낳았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도 이제 어느새 엄마가 되었군요. 너한테 염치 없겠지만 너 딸도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손녀를 안아보고 싶어요.
아이는 이제 아직은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본인이 설명을 좀 더 해주고 나중에 만나겠어요. 전한테 딸, 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휴대폰에는 사진이 많았고 어릴 적부터 사진을 함께 보면서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하며 아빠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와 처음 만난 순간 정말 신기했고 오랜 시간 동안 아빠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인데 아빠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 아빠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서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 말이 많았죠. 아빠는 세상 어디서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하셨고 항상 호텔에서 점심을 사들어서 공유하는 것을 즐기셨어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한 번에 갑자기 같이 점심을 먹자고 권유했어서 일을 하다 말고 작업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호텔로 갔어요. 네, 아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후줄근한 옷을 입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출연에 걸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작업복을 입고 1인당 20만 원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레스토랑 안에서 윤희 네가 제일 멋있어. 괜한 생각하지 말고 얼른 먹어. 아빠의 한마디에 마음을 놓고 식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이것으로 계승할 거란다. 사과하지만 입력된 텍스트가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하여 정확한 번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더 명확한 문장을 제공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그냥 친아 버즈라고는 그랬을 뿐이에요. 더 말하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형이 다녀간 이후 어머니의 히스테리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아니, 하루 끝나면 곧 집으로 들어와서 시부모 밥상 차리려는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그렇게 항상 화를 내뇨. 혹시 돈 바꿔주는 글로 있는 사람 만나러 가는 중이야? 어머니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런 것들 말고 호텔에서 커피 마시다가 어떤 계획이 있어? 내 앱이 있다면 조금 설명해 볼래? 나도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해보자. 형님이 뭐라고 말을 옮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거래처 사장님께서 제게 너무 잘 챙겨주셔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아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도거래처 사장님일 뿐이라고 들어서 말했어요. 돈 많은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면 돈을 좋아하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상이 가는데요. 핏줄이 아닌 제가 제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옆에서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한 것이에요. 그냥 조용히 이 사건을 넘기려고 해요. 애쓴 산 하루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때는 친구네 집에 머물러 자고 오겠다고 했고 부모님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셨기에 남편과 나만 집에 있었던 날이었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조금 된 저녁을 차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나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하니까 그냥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럽게 이혼을 제안한 남편 때문에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접시를 깨트려 버렸어요. 이런 적 없었어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야기하자면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와의 관계가 매우 복잡했고 그때 우연히 만난 당신과의 관계로 인해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연히 그 여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때때로 추억을 나누며 만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고 그 여자가 제게 이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신도 이 과정 속에서 힘들었을 걸 알고 있지만 이제 진심으로 내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나머지 삶을 책임지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남편의 말에 나는 내가 긴 악몽을 꾸고 있는 걸까 싶었어요. 홍보자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아닌데 저녁 준비하던 중에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나는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죽어라 일하는 중이었고 그러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와 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제 입에서 나오다니 그 입을 확 때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웃긴 건
아이를 위해 지키고 싶던 울타리를 얻어내려 애쓴 노력이 남편의 그 말을 듣자마자 이혼에 대한 생각으로 쉽게 바뀐 것 같아요. 더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조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강인한 사람이라서 아이를 혼자 잘 키워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염치 없는 그 인간은 이 와중에 지 엄마 칠순 때까지만 비밀로 해달라는 겁니다. 칠순잔치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당장 법적으로 먼저 분리하자고 했어요. 칠순잔치가 끝나면 바로 나가버릴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이혼 절차를 모두 밟은 후에 무늬만 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집 구석에서 나가서 우리 딸이랑 어디서 지낼지 생각을 한참 하면서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샵5님께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은 원래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분의 어떤 일로 이 시각에 예상치 못하게 전화를 받은 이 알이 왜 아직 오지 않았느냐고 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여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 시무룩한 목소리로 가족끼리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곳에 나아간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도착해서 제 딸과 제가 빼먹은 것을 알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더라도 치사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급하게 옷을 통일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식사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곳은 우리 아빠가 투자자로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 다소 당황하여 거기로 갔습니다. 저와 딸과 함께한. 도착하자마자 쉬모랑 형님이 경악을 하면서 사람 많은 데서 저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네가 최정신이야. 이런 호텔 레스토랑에 오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 저러진 차고 복을 입고 이 생각을 해? 구십 냄새 내가 미친다 미쳐. 격이 떨어져 도 어쩜 이렇게 떨어지니. 동서 아무리 급하게 와도 이건 좀 아니제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칠순이라 모인 것 뻔히 알면서. 아, 못 살아. 아야, 네가 아무리 없는 집에서 모어 베어 먹었지만 허점이 이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하니. 너 같은 게 어떻게 대학원까지 나온데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미쳤었지? 아니, 둘째 앉아만 얘기를 안 해줘서. 급하게 오느라고 그렇지만 모두 회를 모자벗고 한 다리만 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아, 왜 둘만 빼놓고 이렇게 대접을 해? 당신도 참 못됐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여기서 밥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물로 마시는 게 딱이야. 여기 한 명당 10만 원씩 총 10만 원을 내야 한다면 동석하려면 애랑 같이 구석에 가서 먹고 가던가 해. 장애를 가진 엄마랑 형수님 말을 듣고 있었던 중에 이제는 부부가 아닌 전 남편이 저한테 엄마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그 집의 식구도 아닌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어요. 전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레스토랑 지배인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객님, 오늘 예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자 다른 직원들을 불러와 VIP 고객님이시니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보세요, 직원 여러분. 여기서 깔리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참을 수 없네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나 참, 70년 동안 이런 재미있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결국 정윤희 고객님이 우리 호텔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지분까지 가진 VVIP 고객님께서 마골린 모시는 분 중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는데 어머님, 형님, 다들 들으셨죠? 30년 전에 저를 거리낌으로 쫓아낸 우리 아버지가 이 호텔에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잘못된 것을 자신이 저보다 소유하고 계신 지분을 모두 양도해 주셨어요. 당일 여기에서 식사하러 오는 분 중 한 분이에요. 그리고 10만 원 코스 이상이거나 주문하지 않는답니다. 이곳은 진정한 부자들이 운동복과 슬리퍼를 입고 방문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작업복을 입는다면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당당함으로 땀을 흘리기를 즐깁니다. 작업복 때문에 있는 건데요. 당신 애들처럼 증거 없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뭘 알고서 그러세요?
제가 입을 때 다들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말을 못하고 어버버거리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한 장 남기려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하나예요. 필요 없는 얘기고요. 저는 우선 집 구석에서 같이 밥 못 먹겠네요. 뭔 일? 아참, 이제는 어머니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이혼했거든요. 실수는 지났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혼을 했다고요? 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해요? 당신이 바람을 쏜 후에 먼저 말을 걸자고 알았잖아요. 우리는 인연이 온전히 만난 이전에 만난 사람이랑 바람을 쏘면서 그쪽 여자도 이젠 하겠대요. 이제 진짜 사랑을 책임지고 싶다고 했는데 너와 어차피 법적으로 이혼이 끝났으니 완전히 낯익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저렇게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땐 조이 아빠도 그곳에 오셨다고 해요. 말없이 그 광경들을 다 지켜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아빠를 보고 팔짱을 끼자 이전시 모라는 인간이 무릎을 꿇고 제 딸을 끌어안으면서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하이고, 우리 손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윤을 해 이 찾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위기였어요. 어떡하죠? 엄마가 청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말했잖아.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우리 가족인데요. 엄마는 너를 잘 모르겠을 뿐이고 며느리는 청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안일에는 필요 없는 것도 없는 퍼즐러니까요. 네가 중요한 거니까. 아가, 엄마 얼굴 봐주러 타스를 잘해봐요. 누가 당신 엄마인데 누가 제 속기내에 나라고 하지 말아요. 박쥐 같은 이 인간아. 나의 딸한테 서손 모를 때 어디 있는 거 뻔하게 얼굴로 내 애를 만지지 마세요. 이전 시어머니의 화려한 연기를 바라본 아버지 또한 제 딸을 책하며 크게 화를 내시며 이미 당신의 진짜 얼굴을 다 알고 있으니 연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내 자식하연 우리 윤이 그동안 억울한 일을 겪고 살며 소울맹세를 하지 않았던 거니 너 당장 이리 나와. 이따위 인간들이랑은 단일추도 같이 있지 말아라. 가자. 사돈 양반 사동 양반 홀이며 시어머니인 며느리는 일이 그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이전 시어머니의 연기는 끝날 줄 모르더라고요. 제 부모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똑 하고 떨어진 걸 알자마자 그렇게 예쁘다. 짖던 치만 며느리를 바로 내팽개쳐서 모습이 얼마나 찌그러지지 않은 산처럼 없었던지 그날 나는 미리 챙겨 나왔던 짐과 딸아이의 짐을 싹 빼서 아빠가 미리 준비해준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호텔 지분을 나에게 넘겨주셨고 남은 재산은 제 딸아이에게 전부 상속하시고 당신 이름으로 들어있던 생명보험의 가입 금액은 전부 나에게 넘겨주셨어요. 아마 그 돈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충분한 돈이겠지요. 아빠는 그래서라도 우리 가족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 고집센 사람들이 난처해요. 딸아이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알아내어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내 진짜 사랑은 당신이 없는데 내가 잠깐 비쳐 있었어. 너 그 사람이랑 완전히 정리했어? 우리 다시 실험초처럼 시작해보자.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남편으로서 돈도 열심히 벌겠어야? 말이야. 당신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에 들어가니까 구원했잖아. 그래서 우리 집을 다시 시작해보자. 아이한테도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아가, 내가 그땐 말했지만 정말 통은 북미 하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모질었쥬. 에타,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거야? 엄마가 이렇게 너에게 화가 풀릴 때까지 미케, 엄마가 꼼짝도 안 할 거야? 다음 3년 동안 그걸 말하는 거야? 남은 인생은 진짜 사랑이랑 어쩌고 하더니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진짜 사랑이 바뀌나 봐.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 네가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뭘 양보해야 하나?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신다고 해서
저를 낳자마자 몸도 못 풀고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게으른 얘기를 하셨었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이해하시죠?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바로 꺼주세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제가 떠나기를 택했어요. 징글징글하던 그 집 사람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1년 뒤 아버지는 2년 면하셨어요. 엄마 때와는 다르게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을 지켜보며 손을 잡아드릴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전의 한세양은 제가 무마했다는 분노를 형님께 자주 표현하였고 그 원인으로 인해 형님이 참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시련조차 견디지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죠. 이전에 살던 시모는 홀로 자식이 된 두 아들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그 두 아들은 생기 넘치고 책임감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스러운데요. 아버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준 뒤 저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혼란스러운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곳에서 고교까지 졸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과거의 힘든 순간들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편안하고 행복해요. 항상 재밌는 이야기로 치유도 받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주는 커피숍에서 오늘은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뵐게요.